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다 하지 않고 얘네들은 이제 개념만 쭉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스마트에서 제일 궁금하는 IR 모드에서 제일 첫 번째 언급되는 요 잔향 시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잔향 시간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제 이 ISO 3382 혹은 KSF 2864에서 하는 정의는 최초 레벨부터 5레벨부터 35까지 떨어졌을 때 측정된 감세 선형 최소 제곱 회기법에 의한 감세 비율, 기울기란 얘기예요. 비율로 음압 레벨이 최초 레벨에서 60dB 감소에 대해 소요되는 시간으로 다니는 세크이다. 이제 이렇게 딱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이제 이러실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은, 이 잔향 시간의 개념은 세이비즈라는 분이 이제 정립을 하셨고, 그때 처음 정립했을 때 했던 개념이, 소리가 나가다가 딱 소리를 스톱을 했어요, 여기서. 스톱을 하면 소리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이 소리가 스톱한 데부터 요 배경 소음 레벨 전에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60dB가 떨어질 때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내가 120으로 재생을 했고 배경 소음이 40이면 60인 여기 60까지에 떨어질 때까지의 여기에 시간을 잔향 시간이라고 우리 정합시다 하고 세이빈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60dB라고 어디서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60dB가 맞아. 근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배경 소음이 이렇게 높아. 그러면 이게 60dB로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학자들하고 이 공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저기 복잡하니까 어떤 이 소리 스톱하는데 요 레벨보다 5dB 떨어진대. 여기서부터 35까지, 요 시간 곱하기 2 해가지고 시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 갔냐 이게.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35까지. 이거 계산해 보면은 30이죠. 얘를 2배를 한다는 얘기는 이 기울기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똑같으니까 여기제나 기울기는 같죠. 근데 요까지에 걸리는 시간에 2배를 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T3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T30 값하고 T20 값하고 이게 직선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두 개가 같아요. 근데 이게 슬로프가 이런 식으로 좀 틀어졌다. 그러면 두 개가 틀려요. 그래서 기본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측정은 35까지 5dB에서 35dB까지 에너지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하고
표현하는 거는 여기 곱하기 2 해서 T60으로 얘기를 하자. IT60으로 얘기를 하자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T20 같은 경우에는 똑같겠죠. 요 25까지, 20 떨어질 때까지 25까지 해서 요만큼 시간인데 요 시간 곱하기 3개 하면은 T602의 레벨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3382에서 얘기하는 KS2864에서 얘기하는 잔향 시간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측정하는 방법도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 선형 최소 제곱 회귀법은 이제 요게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따가 슈레더 커브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설명을 나중에 드리는 게 낫겠어요. 이런 방법 갖고 하더라. 이런 방법 갖고 하더라. 왜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압 레벨, 이거 아까 한번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음압 레벨을 측정하는 거는 우리 아까 봤듯이 20 로그 P0의 측정한 값, P 메저먼트 값을 하는 거거든요. 마이크로에서 받은 이 전압값 있죠? 요 값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의 기준이고.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의 대전제는 어떤 공간 안에서 측정을 해야 돼서 이 공간을 대표하는 값이 돼야 되는 거죠. 이 공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편에 이 공간을 어떻게 대표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전기음향 쪽에서는 마이크로폰 놓는 위치나 개수가 이렇게 정의된 게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스피커 측정을 한다. 혹은 마이크로폰 뭐 칼리브레이션 측정을 한다 그러면 거의 다 1m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디다 대고 측정해야 되느냐. 목적에 따라 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강의를 해보자 하고 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나마 건축음향에서는 공간이라는 개념에서의 어떤 데이터 값을 만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 좌우 대칭인 경우에 반 잘라서 한쪽 면만 500석에서 2000석까지 뭐그 5개에서 10포인트, 12포인트를 기본 최소로 하고 공간이 바뀌는 데는 뭐 그거를 표시를 해야 된다 하고 이제 문서화가 돼 있는데 전기음향에서는 이제 뭐 그런 개념이 좀 없는지 있는지 뭐 공간에서 스피커 튜닝 할 때 뭐 여기 놓으면 돼 하고 이제 하루 이게 문서화되어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냥 이 많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단면으로 해서 이렇게 거리 라이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4개 놓고 이거 위상값 평균 맞춰서 뭐 이렇게 튜닝 하시면 돼요 하고 나왔지. 수평면에서 스피커 2개 있는데 뭐 여기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음향이 조금 이런 데서는 정리가 좀 덜 돼 있구나. 그리고 전기음향에서 바라보는 거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그게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거는 많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음향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요 D50 명료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좀 사실은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음성 명료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D50 값도 있고 이제 C50이라는 값도 있고 C80이라는 값도 있어요. 그래서 개념만 말씀드리면 요 두 개 50, 50은 다 음성에 관련된 거예요. C80은 이제 음악에 관련된 거고. 자, 그러면 50, 80이 뭔 얘기냐?
우리가 이 공간에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다 마이크로폰을 이렇게 뭐 1번 마이크, 2번 마이크 놓으면 두 개가 아마 틀리게 틀리게 나올 거예요. 1번 마이크로폰하고 2번 마이크로폰하고. 그죠? 왜냐면은 이 1번 마이크로폰에서 측정한다는 얘기는 이 지점에서의 IR 혹은 트랜스퍼 펑션을 구한다는 얘기니까 공간 개념이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임펄스를 받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여기 이 지점에서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이 C50, C80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처음 받은 데부터 몇 가지 여기는 이제 타임이에요. 근데 이게 50ms 혹은 80ms.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뭐 10ms로도 보기도 하고 5ms로 보기도 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에너지 비율이에요. 그래서 D는 이 전체 에너지분의 처음부터 50ml 에너지까지만 보는 거예요. 얘는 에너지 B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체에서 이게 많으면 앞쪽에 에너지가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명료하게 들리겠네 하고 얘기해서 음성 명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똑같은 이 에너지 비율인데 이 C는 저는 외울 때 컷이라고 이제 원래는 클라리넷인데 그냥 머릿속에 컷 해가지고 어떻게 외우냐면 얘는 뒤에 요 컷한데 요 뒤에 에너지하고 앞에 컷하기 전에 에너지 요거의 비예요. 두 개가 뭐 같은 개념이에요. 앞에 에너지가 뒤에 에너지에 비해서 얼마만큼 있니? 그래서 dB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활용도는 CO0이 dB가 높으니까 음성이 잘 들릴 거예요. 또 C80이 dB가 크다는 얘기는 여기 에너지가 많이 있고 뒤에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는 반사음이 없으니까 확성 공연에 아주 유리할 거예요. 잔향이 상대적으로 뒤에 짧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는 클래식 공연은 조금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이제 그 평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C50, C80, D50은 에너지 비율이다. 시간에 따른. 그래서 그 시간이 50ms면 음성이고 80ms면 이제 음악 쪽에서 이제 그 뭐 음악이 어떻게 들릴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STI는 뭐 많이들 전기음에서도 보죠. 뭐 라스티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라스티나 STI나 STI를 빨리 도는 게 이제 레피드, 빨리 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음성 전달 지수, 내가 각을 했는지, 가를 했는지, 칵을 했는지 이게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들리느냐 하는 거를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뭐 0부터 1까지 밸류를 해서 0.6이면 이거 이상이면 이제 굿 레벨로 이제 표시를 하고 0.45 이상은 페어 레벨로 하고 0.8인가 7인가 하면 이제 베리 굿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페어 내가 푸어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교회 같은 데서 STI 지수가 높아요 하고 얘기를 하면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제 성도님들이 안 졸고 그 집중 오래 해서 이제 설교를 들을 수 있다 하고 이제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개념이 보면은 이제 이 명료도 개념이랑 많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IR 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 계산을 뽑아내요. 단양 시간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건축 음향하는 사람들은 IR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겨요. 이거를 보면 이거를 이제 후처리 해가지고 잔향 시간도 뽑아내고 C50도 뽑아내고 80도 뽑아내고 막 STI도 뽑아내고 해서 이 시간 축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해요. 건축에서는. 근데 우리 저기 전기음향에서는 이거 잘 안 보죠. 잘 안 보고 우리는 좋아하는
트랜스퍼 펑션. 여기가 주파수인 거. 야, 저음이 이렇게 이만큼 많어. 주파수별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있어. 우리는 이제 이거를 많이 보죠. 근데 그 스마트에도 나왔지만은 여기서 이쪽으로 넘기는 거를 FFT라 그러고 이 주파수에서 이쪽으로 넘기는 거를 정확하게는 IFFT인데 그냥 IFT라고 얘기도 해요. 두 개가 이제 같은 데이터를 내가 시간 축에서 보느냐, 주파수 축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 해석하는 방법이나 평가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인지하는 방법이 조금씩 조금씩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같은 거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측정 잘 많이 안 해요. 요거 두 개는. 하는 방법은 요거의 개념은 뭐냐면 어떤 이 공간에서 스피커가 있을 때 마이크로폰을 여기다 둔 놈하고 여기다 둔 놈하고 차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 이렇게 들어온 놈하고 이렇게 들어온 놈의 에너지 차이. 그게 얘예요. 어떻게 측정하느냐? 요 지점에다가 똑같은 지점에다 옴니 마이크로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요 피겨 오브 A 마이크로폰을 놔요. 그래서 얘는 옴니분의 피겨 오브 A 값이 얼마니 하고 계산한 게 얘예요. 똑같은 개념이 이제 양이 상관도인데 얘는 이제 대신에 요 지점에서 요 에너지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전체 뭐 옴니로 받았으니까 양방향에서 다 들어오는 소리하고 이 측벽에서 오는 소리 이거 하고 얘는 좀 그 뭐라 그래야 돼. 그래서 얘가 크다는 얘기는 아 스테레오감이 좋겠구나. 왜? 측면 쪽에서 오는 에너지가 크니까. 그래서 얘가 크게 나오면 아 측면 에너지가 좋아서 이게 이제 음장감이 넓게 들리겠네 하고 이제 그 설계할 때 참조하기도 하고 측정 결과를 평가할 때도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IACC는 말 그대로 저기 이 사이예요.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레오 측정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쪽에 들어오는 신호랑 이쪽에 신호 들어오는 거랑 얼마나 비슷하니 하고 물어보는 게 얘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쪽에 마이크로폰 카디오도 되고 해가지고 측정을 해요. 전체에 비해서. 그래갖고 요 신호랑 얼마나 같니? 그래서 이제 두 개가 같으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같네? 모노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일본 분이 안도 다다오가 아니라 그냥 안도라는 분이 건축음향 그 평가를 하면서 실내 평가를 하면서 이제 이 IACC 밸류를 제시를 하고 ISO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요즘 추세는 IACC가 이 수평면상에서만 이게 측정이 되거든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근데 요즘은 이제 3차원에서 어떻게 될는지 3차원에서 이렇게 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이제 좀 우리 평가 밸류로 넣어보자 하고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이제 거기도 힘든 게 건축음향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기전자가 약하니까 뭐 셋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